안녕하세요. 시디민입니다. 갤럭시 폴드를 실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심 넣어서 실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제가 사용하는 앱들도 여러 가지도 사용해보고 하면서 써보고 있는데요. 이게 편리한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전화가 처음 왔을 때 전화를 받을 때 보통 이 상태로 받는 게 편했어요. 이걸 펼치고 전화 받으면 못 받아요. 이게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손이 한 손으로 쥐기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접은 상태로 전화를 받으면 돼서 뭐 실제 사용할 때 크게 불편은 못 썼습니다. 여기서 전화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문자 보내건 할 때는 이제 쿼티 키보드로 사용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버튼이 작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좀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키보드 타입을 바꾸고 그냥 뭐 평상시 사용하듯이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전화 왔을 때 받고 뭐 확인하고 하는데 전혀 불편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하면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걸 탁 펼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더 큰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웹서핑 같은 거 할 때도 좀 더 넓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편리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창을 나눠서 작업할 수 있냐고 뭐 묻는 분이 있었는데 뭐 됩니다. 그래서 뭐 분할 화면으로 하면은 뭐 이 상태로 뭐 다른 웹서핑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웹툰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작권 때문에 자세히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본다거나 검색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보여드릴 거는 LG V50과 좀 비교하려고 해요. 이번에 LG V50S가 나오면서 좀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거는 앤더슨이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지금 해외로 가서 직접 리뷰를 해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1파 가서 영상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뀐 걸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제가 분명히 그랬죠. 듀얼 스크린 한번 써보니까, 실제 사용자 써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뭘 했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가운데 이것도 있고 일체감도 없고 괜히 무거워지고 쓰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실제 막상 쓰는 사람들은 와 이거 괜찮다, 잘 나왔다,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V50S에서는 듀얼 스크린을 좀 더 강화시켰어요. 듀얼 스크린 2가 나오면서 기존의 화면 사이즈도 둘 다 동일하게 맞췄고요. 지금은 이쪽이 좀 작거든요, 화면이. 그래서 딱 봤을 때 일체감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좀 더 일체감 줬고, 힌지 부분도 좀 더 얇아져서 그전보다는 조금 더 일체감 좋습니다. 그렇지만 갤럭시 폴드처럼 아예 이 부분에 전혀 이질감 없이 그냥 이어붙이는, 네, 화면 이어붙이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V50S도 이것도 5G 되죠. 5G 되는 스마트폰이라 제가 이 두 개 화면에서 동시에 뭐 옥수수 앱을 이용해서 뭐 여기서 영상 보고 이쪽에선 다른 화면도 띄우고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화면이 아예 두 개가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듀얼 스크린 2에서는 이제 두 개를 체감 있게 좀 작업하는 게 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 엔도슨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좀 장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화면을 펼쳤을 때 실제 화면 사이즈는 당연하지만 V50이 그리고 V50S가 더 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좀 다르죠. 얘는 이만큼 오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이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 접히는 부분에서 일체감은 당연히 폴더가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했을 때 어, 근데 듀얼 스크린 2도 사실은 이 부분에도 화면 넣었어야 돼요. 얘는 이제 이 부분에 화면이 있잖아요. 전면에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안쪽에도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근데 얘는 안쪽에만 있다 보니까 실제 사용할 때 좀 진짜 불편했던 게 뭐냐면 무조건 화면을 펼쳐야 돼요. 무조건 화면을 펼쳐야 돼. 네. 그리고 뒤로 접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접으면 두꺼워지는 부분이 생기고 앞으로 접자니 또 한 번은 무조건 열어야 되고, 이 부분이 투명해서 보인다든지 이 부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저도 분명히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요. 여튼 이 부분 좀 아쉬웠다면 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펼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볼륨 조절 위치가 이 지금도 아직도 안 바뀐 것 같긴 한데 이 안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왜냐면 이쪽이 독립된 스마트폰이고 이쪽은 듀얼 스크린이다 보니까 이걸 확장시켜 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뺐을 때 이쪽에다 버튼을 두 개 다 몰아놨어야 실제 사용할 때 편리할 텐데,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고, 그래서 버튼 조작할 때 여기를 조작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근데 폴드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폴드는 오른쪽으로 다 밀어놨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주 부분은 힌지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 하면은, 저는 갤럭시 노트 10도 사용하고 있는데 노트 10은 또 오른쪽에 버튼이 없어요. 왼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스마트폰 사용할 때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튼 이게 눌러서 저도 모르게 여기 누르다가 나중에 이제 버튼 이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을 눌러서 또 적응하니까 또 다른 스마트폰 만질 때 이제 오른쪽을 또 누르게 되더라고요. 왜 없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서 버튼 위치가 나중에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긴 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제가 소개할 거가 지금 그전에 갤럭시 폴드 올렸을 때도 케이스 없냐고 뭐 쇼핑에서 케이스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좀 사용기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피겐에서 케이스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입혀볼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되는군요. 이렇게 끼워봤습니다. 끼우고 이 부분은 덮이지는 않아요. 평상시에는 이 부분이 좀 열려있는 형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닿긴 하겠네요. 그쵸? 이 부분까지 이렇게 늘어난 제품도 따로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울트라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투명하긴 한데, 그래도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주겠죠. 이게 스마트폰 제가 그 전에 케이스 없이 사용하다가 꽤 먹은 적이 있어요. 뭐 케이스 없이 좀 리뷰해달라 그래서 저 빼다가 이게 휙 날라가서 깨졌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케이스 없이 사용하면 제일 멋지긴 하죠. 케이스 입히면은 원래 느낌이 좀 줄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케이스 없이 사용하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땀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끄러워서 쑥 밀려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쓱 와장창 깨질 수가 있는데, 케이스를 입히면 이제 그런 부분 없죠. 근데 케이스를 입혀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 턱이 생기니까 화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제어할 때 조금 처음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근데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는 케이스 없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좀 더 크게 작아져서 이게 딱 잡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떨어뜨려서 깨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은 이 케이스를 입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외형을 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 좀 외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튼 여기 열려 있고, 지문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열려 있네요. 근데 케이스가 좀 두껍다. 좀 두껍게 이렇게 나왔어요. 좀 두껍게 돼 있고, 이 부분 지문 인식은 조금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문 잠금 해제되고, 다시 한번 더 꺼볼게요. 잠금 해제되고, 이게 손가락 깊게 닿아야 되니까 중간 정도를 이렇게 눌러야 인식이 돼요. 케이스는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고, LG V50으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게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 가능해요. 근데 제가 사용해보면, 근데 일부 그 예전 댓글에 이거 조작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느리게 조작된다, 이 부분 단점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막상 하려면 좀 빨리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막 되게 빨리 타타타타타타타 조작하시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긴 합니다. 하면은 익숙해지기 나름이라는 건데, 이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 장점이라 하면은 이 위에 있는 화면을 좀 크게 사용하면서도 밑에 있는 게임 패드를 좀 더 안정감 있게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갤럭시 폴드도 되긴 됩니다. 지금 갤럭시 폴드로 지금 게임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화면에 있는 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빨리 조작할 수 있어요. 지금 해보면 아까 그 LG 스마트폰을 한 것만큼, 네, 어찌 보면 이게 더 정상인 거고 LG 스마트폰도 이제 그만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되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거는 없는데, 좀 차이를 보면은 V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좀 더 작고요. 게임패드 더 크죠. 그런데
이거는 더 큰 화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뭐 장점, 나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 화면 보여준다고 하면은 좀 더 넓게 화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게임 방송 할 때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제품을 지금 나중에는 이제 노트 10과 연결시켜서 보여드릴 텐데,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적합한 게임 그 컨트롤러가 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긴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요거에는 맞지는 않는 형태이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맞게 나오면은 좀 더 재밌게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대화면으로 보고 게임하는 거니까요. 태블릿 화면처럼. 그래서 나중에 뭐 레이싱 게임을 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화면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을 분할을 해서 작업하는 거란 봤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한쪽에는 뭐 웹툰을 보고 이쪽엔 지도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면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V50 계열이 좀 더 화면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길이 보면은 이쪽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이렇게 기준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폴드가 조금 더 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폭을 기준으로 보면은 V50이 좀 더 화면이 넓어서 그냥 펼쳐놓고 작업만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V50이 좀 유리한 점은 있고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가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개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 폴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화면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대한 니즈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 화면을 그냥 넓혀서 지도만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엄청 넓어져요. 시원해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화면의 가운데 이게 줄이 물론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좀 어두운 화면에서 보면은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밝은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줄 같은 거는 뭐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질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좀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그냥 태블릿 손에 들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건 접으면 휴대성까지도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 같은 부분에는 아무래도 듀얼 스크린 2가 나온 제품과 좀 비교해야 좀 더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품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비교하긴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좀 편렸던 점을 좀 폴더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충전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45W 충전까지 나와 있어서 50% 정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속도가 아무래도 폴더 더 빠르죠. 그리고 무선 배터리 공유도 있어서 만약 급한 상황에서 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블루투스 이어폰을 충전한다거나 다른 스마트폰을 올려서 충전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조금 다른 방향성을 놓고 지금 서로 진보를 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더 미래형 디스플레이에 좀 더 적합한 거고요. 이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듀얼 스크린을 쓰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모델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어느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에 좀 더 초점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가격을 좀 무시하고 나는 좀 더 화면 좀 넓고 좀 더 편리한 디바이스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오히려 폴더가 좀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아무래도 화면 이게 스마트폰이 따로 빼서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듀얼 스크린을 이제 껴서 확장하는 액세서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접은 상태로 찍을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폴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네, 간단하게 두 개의 제품을 좀 비교를 한번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성능 같은 것도 좀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좀 남겨주시고, 아무래도 모든 부분들 이 영상에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다음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